자, 문제 4번. 구구단을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자, 요쪽 유총 내리면 되겠죠. 구구단. 저는 요거를 스트링으로 바꿀 겁니다. 구구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했으면 요거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나오는지. 자, 구구단 잘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구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매개 변수를 몇 개? 2개 써줘야죠. 그쵸? 왜냐면 값을 지금 2개 넘겨받고 있으니까 단과 리미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인트 단 인트 리미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넘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이제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러 났기 때문에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요 정수 담는 요 변수에 널 값은 담을 수 없냐. 자, 이런 단순 데이터 타입은 널을 입력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널을 입력받을 수 있는 타입이 있어요. 객체 타입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티저예요. 인티저. 자, 인트하고 인티저는 공통점은 둘 다 정수를 담는다는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담는 데이터 타입에서 똑같고요.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널 값을 허용하냐 안 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인트도 마찬가지로 인티저도 마찬가지로 입력 안 받았을 때 에러 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뭐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어요.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단이 널이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왜? 인티저라 썼기 때문에 얘는 널 값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널 값을 허용하게 되면 그냥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을 그냥 뭐 9로 재세팅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죠. 리미트도 만약에 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값을 뭘로? 그냥 9로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널 값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그 차이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 돌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을 여기다가 이제 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시켜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스트링 구구단 자, 이렇게 썼어요. 구구단 포맷. 왜냐면 여기다 다 우리가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포 인트 i는 단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죠? i는 어디까지? 단까지. i 뿔뿔. 자,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부터 돌려도 되겠죠. 단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단부터 돌리면 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유연한 코드인 거죠. 자, 구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구구단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만? 자, 1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9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구단 할 때 어떻게 썼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죠? %d 그 다음에 %d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요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렇게 쓰긴 하지만 어떻게? 저는 요 구구단 포맷이라는 요 녀석한테 뭐 해준다? 더해주는 거죠. 담아주는 거예요. 뭐를? 요 녀석을. 그럼 포맷해서 단, 그 다음에 i, 단 곱하기 i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뭐만? 이 녀석만 리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요 포맷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넘겨줘라 이렇게 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그대로 넘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한다? 역슬래시 n까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온 상태로 코드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지금 보시면 얘도 뭐 취급당한다? 문장으로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HTML 태그를 넣어줘야 돼요. br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한 줄 띄어쓰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br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제가 구구단 버전 2라고 해볼게요. 2. 구구단 2라 써볼게요. 2. 자, 2는 똑같이 인티저 받는 건 똑같아요. 자, 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일반적인 버전으로 하게 되면 심심하니까 아예 스트림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트림 방식으로. 자, int 스트림. 자, 기억나시나요? 자, int 스트림 range closed 반복문이죠. 얘는. 자, 1부터 어디까지? 리미트까지. 그러면 1부터 만약에 9 넘기면 9까지 곱해주는, 그러니까 9까지의 반복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ap to obj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i 값에 1부터 9라 했을 때, 그러니까 1부터 9라 했을 때 여기 1부터 9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형태로 바꿔줘라? %d, %d, %d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매티드 한 다음에 단 i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써줘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단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컨트롤 눌러보면 여기 있죠. 지금 이제 스트림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단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외부에서 우리가 단이라는 변수 4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트림에서는, 그러니까 스트림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이라는 걸 요 안쪽에서 쓰려면, 그러니까 얘가 외부 변수란 말이에요. 외부 변수. 근데 외부 변수를 요 안에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얘를 상수 처리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자, 인티저 파이널 단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요 단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으면 collect 한 다음에 컬렉터라는 게 있어요. 컬렉터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수집이잖아요. 수집. 조인. 컬렉터스 조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b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요 위에다 이런 식으로 쓴 코드랑 똑같은 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사랑 뭐 예를 들어서 뭐 9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1부터 리미트까지가 반복이 되면서 알아서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맷을 완성시키는 거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한다? 이 br이라는 걸 입혀서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ollect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컬렉터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문자열을 결합해준다.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문자열에 뭐까지? 이 br까지 결합해서 추가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입력해볼게요. 자, 이제는 여기다가 뭐 한다? 구구단 2라고 써보면 돼요. 자, 똑같죠? 컨트롤 U 눌렀을 때 보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구단 이렇게 아까 원처럼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결국엔 동일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쓴다 하면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파람을 안 썼는데 이게 잘 될까요? 자, 9 안 넘겨볼까요? 자, 9 안 넘겨도 잘 되죠. 9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3 넘기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3까지 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뭐야? 9구단. 자, 5라고 해볼까요? 리미트 널. 얘는 지금
요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시면 9로 돼 있죠? 제가 무조건 9까지 곱하죠. 이거 9 대신에 뭘로 써줘야 돼요? 리미트로 써줘야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리미트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어차피 외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면 5까지 곱해지는 거죠. 그럼 입력 안 하면 9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넣을 때 뭘 넣어달라 했어요? 9를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자, 9, 9단 2도 마찬가지죠. 입력 안 해도 9까지 나오는 거. 5 넘기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4를 안 넘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에다가 그러면 이제 9단 나오는 거예요. 왜? 널인 경우에 지금 9를 넣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파이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파이널이라는 건 뭐다? 자, 상수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파이널 단한 다음에 여기다 5로 변경하는 거. 자, 이거 뭐예요? 파이널이라는 거는 요 수식어가 붙으면, 파이널 수식어가 붙으면 해당 변수는 상수 처리된다. 그러니까 상수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이 파이널 단을 우리가 한번 딱 설정해 놓으면, 세팅해 놓으면 그 값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람다식이라 하거든요. 람다식.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개념을 알려면 여러분들 변수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알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스턴스 변수라는 거는 인스턴스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라 하거든요. 그런 변수는 힙에 저장되고, 그러니까 지역 변수, 일반 지역 변수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스택 영역과 힙과 달리, 다시 스택 영역은 힙과 달리 스레드끼리 공유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람다식을 썼잖아요. 요거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A 스레드에서 작성한 이제 생성한 람다 표현식을 뭐 얘는 B 스레드라 해볼게요. B. 이런 B 스레드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인스턴스 변수의 경우에는 힙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인스턴스 변수가 여기에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힙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스택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스택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역 변수는 외부 스레드, 그러니까 외부 스레드, 얘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외부 스레드라 했을 때 여기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자바에서 이 스택 영역에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변수의 복사본을 제공을 해서 람다식에 접근하도록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람다 캡처링이라 하는데,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원복값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복사본에 있는 값과의 동기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성의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지역 변수는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널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얘기하면, 그냥 이 람다식 안에 요 값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용되는 요 값을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수 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의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파이널로 하는 거고, 람다식이 끝날 때까지 값이 변경이 없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이걸 지금 모르겠다, 이거 지금 안 써도 돼요. 그냥 강사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됐어요. 자, 됐습니다.